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성,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명실상부한 기술 강국이잖아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게, 이 대단한 성공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정말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1945년,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이 한반도 전체에 과학 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딱 10명이었대요. 10명. 바로 여기서, 이 막막한 현실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오죠. 아니,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대적 배경은 1945년 식민 지배가 막 끝난 직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은요, 뭐랄까, 말 그대로 잿더미 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숫자를 보면 상황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대학 수준의 과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국에 400명 정도, 박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남짓.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없었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땅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고민하고 키워나갈 기회 자체를 수십 년간 완전히 빼앗겼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야말로 맨손으로 새로운 기반을 닦아 나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당시 과학계의 선구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한쪽은 일본에서 공부한 학자들, 이분들은 대학으로 가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고요. 다른 한쪽은 미국에서 공부한 기술 관료들, 이분들은 정부에 들어가서 국가 과학기술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교육 현장에서, 다른 한쪽은 정책 현장에서 출신 배경은 달랐지만 과학으로 나라를 세우자는 목표 하나는 똑같았던 거죠. 이 새로운 리더들은 아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 세 가지 핵심적인 주춧돌이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첫째, 인재를 키워낼 교육기관. 둘째, 선진 기술의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끌고 갈 강력한 국가 정책. 이 세 가지가 필수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낳은 첫 번째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서울대학교의 설립이었습니다. 1946년에 여러 고등교육 기관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국립종합대학을 만든 건데요. 이건 그냥 학교 하나를 세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부터 제대로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국가적인 약속이자 선언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기초는 어느 정도 닦였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도약을 하려면 훨씬 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이제 이야기는 1970년대와 8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과학기술 발전은 몇몇 엘리트의 과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 국민의 염원이자 사명이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 했던 이 연설을 한번 보세요.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할 과제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운동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으로 이치 찾아 새로운 것 발명하고 이런 가사가 들어간 노래가 만들어져서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과학이라는 게 딱딱한 교과서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으로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로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모든 노력이 마침내 폭발적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오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이 발전 속도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1983년에 64KD램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 된 1992년에 전 세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64M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냅니다. 이걸로 마침내 대한민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여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과학의 발전이 곧 국가 산업의 발전이다. 과학을 그냥 연구실 안의 학문으로만 본 게 아니라 나라 경제를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명확한 국가 전략이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한 나라가 혹은 하나의 공동체가 스스로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재창조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